변호사님, 제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좀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변제하세요 라는 법률 행위를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증명의 유형,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내용 증명의 작성 방법인데, 법률행위의 수단이 되는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뭐 대부분 내용증명이라는 표제 하에 작성 일자, 그다음 적고, 발신인, 수신인, 제목 적습니다. 발신인, 수신이야 뭐 다들 아실 거고, 제목은 전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딱 드러나도록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 중에 대여금을 변제를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자 돈 빌려준 날 있죠? 몇 월 며칠자 대여금 원에 대한 지급 독촉. 이렇게 보면 제목만 봐도 이 내용 증명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월 며칠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차임 연체로 인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통지는 간단합니다. 그냥 채권 양도 통지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거죠. 내용에 관한 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시하는 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첫 번째, 뭐 이제 인사말 적습니다. 기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일단은 문제가 되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막 중구난방으로 적으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A하고 B라고 할게요. 이게 A를 임대인이라고 하고 B를 임차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발신은 A가 되고 수신은 B가 되고, 이건 이제 참연체료나 임대차 계약 해지. 그러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A는 B와 언제적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얼마, 월 차임 얼마,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법률 관계를 적을 때는 주어, 시간, 상대방, 법률 행위의 목적 내지 목적물, 그 다음에 행위,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에서 일단 적어주시고, 이 기본입니다. 적고, 세 번째,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적어야겠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서는 월 차임, 뭐 임대료로 적으셔도 돼요. 월 차임 얼마, 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체하였습니다. 연체하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2기 또는 뭐 3기에 해당하는 연체입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2기 내기 3기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오니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적어서 깔끔하게 한 장으로 내용 증명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뭐 주저리 뭐 당신이 뭐 참여연체를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는 등 사실 그런 얘기를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내용을 거기다 막 담으시면 분쟁 해결에 별로 사실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본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더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내용 증명의 기능 내지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한 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딱 핵심만 내용 증명, 이게 여러 장 보내면 또 그렇고, 또 쓸데없는 말을 적다 보면 나중에 이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한테 빌미를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말 적을 필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연체를 했는데 내가 뭐 한 달, 두 달은 봐준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적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럼 뭐 타임 지급을 뭐 면제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법률 관계의 내용을 적고,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기에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서 이런 의사표시를 하게 된 거라는 내용을 꼭 적으셔야지 완결된 내용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냈으면 이게 실제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용 증명 보냈더니 상대방이 본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밀린 차임을 다 지급을 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땡큐겠죠. 그게 가장 베스트인 건데, 제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기 뭐 예를 들어 상가라고 하면 인테리어 했을 거고, 이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주택은 대부분 보면 전세일 텐데 월세라고 하더라도 당장 집을 구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반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비비고 문 떼면서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 증명은 소송에서의 활용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결국 이제 내용 증명이잖아요. 증거로서 활용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법률행위 중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은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내용 증명이 수령 권한 있는 사람한테 도달이 돼야지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용 증명, 임대차 계약 해지, 채권 양도 통지 이행의 최고,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다는 거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돼서 장래를 향해서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소멸됐다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증명은 뭘 내면 되겠어요? 내용증명 보낼 때는 우체국 가시면 세부를 들고 갑니다. 세부. 그러면 한 분은 상대방한테 보내고요,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분은 보내고자 하는 발신인한테 내주는데, 그 내용증명을 보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뭐 등기번호죠. 내용증명 그 우편 번호하고 뭐 언제 이렇게 보냈다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분쟁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도달했다는 거는 어떻게 입증하냐? 도달했다는 거 입증하는 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초에 내용 증명을 할 때 배달 증명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보낼 때 배달 증명. 그러면 배달 증명에 관한 그 서류를 줘요. 신청을 해놓으면 도달이 됐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보낸 후 배달 증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그 인터넷 우체국 들어가시면 여기 번호 있다 그랬죠? 거기다 번호 입력해서 딱 줘야 하면 배달 내역이 쭉 나옵니다. 언제 해가지고 도달됐다. 그거 인쇄하셔도 돼. 인쇄를 해서 법원에 내셔도 법원에서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도달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이건 돈 들어가니까 그렇고 이거 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면 조회가 안 돼요. 조회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오래됐으면 이게 안 된다. 3번은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 1년인가 2년인가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단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보낼 때 배달 증명을 해놓으면 몇 년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나 이거 못 받았다, 상대방이 해지 의사 표시한 거 모른다, 난 모른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증거 자료로서 이거를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주소를 알고 싶어요. 채무자 주소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소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집행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주민등록 초범 교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민등록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민등록법 제47조 4항에 이제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제 별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하고, 그 다음에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판결이 있고 채권자라는 건 맞아요. 근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한정이 되고 5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채권액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표 초본을 내준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에다가 집행문 받아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이게 5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채무자의 최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주소를 보고 등기부를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주소지를 찾아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한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는 알려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 증명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내용 증명을 그냥 쓰시려고 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해결 기능 말씀을 드렸죠. 내용 증명만으로도 법률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꼼꼼하고 효력 있게, 또 변호사 직인이 찍히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내용 증명을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현명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